엔스케어 스텝 4 132번 문항 해설이고요. 네, 132번 문항부터 보시면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gx 이렇게 생긴 2분의 fx 플러스 절대값 fx를 더했을 때 이렇게 하자. 그랬을 때 가나다 이 세 조건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fx가 x 플러스 k의 해, 요 분응식의 해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. 얘를 풀어볼 건데 첫 번째 가조건부터 해석을 하면서 들어갈게요. 가조건을 보시면은 y는 gx, 요 2분의 fx 플러스 절대값 fx라는 요 그래프가 직선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합니다.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gx라는 것 자체가 조금 되게 복잡해요. 2분의 fx 플러스 절대값 fx인데 잘 보시면은 어쨌든 gx라는 것이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에요. 근데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 분자 부분을 특정한 그냥 hx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gx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분의 hx 이런 형태로 봐줄 수 있는데 이 hx가 절반됐다고 해서 우리가 축의 이동이 일어나진 않죠. 대칭 이동이. 그냥 예를 들어서 뭐 y는 2x 제곱이 있다고 했는데 얘네를 절반 때렸다고 해서 축의 위치가 변동되진 않고 단지 얘네가 y는 2x일 때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면 y 절반하면은 이 y 값의 범위들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수축되는 것 뿐이죠. 그래서 x축의 범위가 위치가 바뀌진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2분의 얼마 때문에 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바뀌진 않고요. fx 플러스 절대값 fx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를 살펴보면 fx가 지금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죠. 그거를 살펴보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어떤 경우가 있냐? x축과 안 만나는 경우, 만나는 경우,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. 그죠? 그럼 얘를 조금 살펴보면 fx 플러스 절대값 fx라고 했는데 이 밑에다가 이 친구들을 fx들이라고 봤을 때 절대값 fx를 한번 그려볼게요. 그럼 어떻게 될 거냐? 안 만나는 경우에는 그대로 똑같이 그려줄 거고요. 접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되고요. 이 경우에만 음수인 부분만 뒤집혀요. 그죠?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? fx랑 절대값 fx를 더했기 때문에 둘을 더했어요. 그렇죠? 둘을 더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네 둘을 더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2배가 되겠죠? 둘을 더해주면 EFX의 형태가 될 거고요. 둘을 더해도 EFX의 형태가 될 거예요. 둘을 더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? 마찬가지로 EFX가 되는데 이 뒤집힌 부분과 그대로인 부분을 합치면 정확하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0이 되겠죠.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그 사이에 있는 범위 상에서는 0으로 바뀐다 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얘는 gx라는 것이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fx라는 이 함수도 이 부분이 이 경우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축이 전부 다 x는 1이라는 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. 그러니까 gx가 이러한 함수일 때 직선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fx도 직선 x는 1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해주고 가셔야 됩니다. 가조건을 통해서 y는 fx라는 요 그래프는 직선 x는 1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석을 해줄 거고요. 나는 일단 잠깐 건너뛰었다가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. 다부터 한번 볼 건데요.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대요. 근데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fx 더하기 절대값 fx가 음수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. 왜냐? 아까 방금 그렸다시피 지워버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려주면 fx의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요. 절대값 fx의 경우가 똑같이 그려주시면 이렇게 될 텐데 둘을 더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나올 수 있는 건 세 번째 경우밖에 없어요.
둘을 더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EFX의 형태가 될 건데, 그러니까 지금 GX가 0보다 작죠? 둘을 더했을 때, 그러니까 얘가 지금 fx고 얘가 절대값 fx의 경우인데 둘을 더하고 절반을 한 게 gx잖아요. 얘가 아까 EFX 될 건데 절반하니까 결국 gx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각각의 경우로 써보면 fx 더하기 절대값 fx는 얘는 지금 EFX의 형태가 될 거고 얘도 EFX의 형태가 될 거고 얘도 특정한 범위 내에서는 EFX가 될 건데 그 부분에다 절반을 했죠. 어쨌든 약분이 되면서 fx가 될 거다. 얘는 그래서 결국 gx는 fx와 똑같고요. 얘도 똑같고요. 근데 얘는 이 빨간 범위 내에서는 gx랑 fx가 같지만 이 빨간 범위 안에 이 파란 범위 내에서는 0으로 바뀐다. 근데 이 지점이 아직 얼마인지는 몰라요. 안 나와 있기 때문에. 네.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나올 수 있는 건 이 파란 범위가 존재하는 요 세 번째 경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. 근데 그 범위가 어디야?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죠?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인데 작을 수는 없으니까 0이 되는 범위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이 부분이 4가 되는 형태이겠구나 라는 걸 떠올리셔야 됩니다. fx의 개수가 fx의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fx라는 것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어떤 특정한 숫자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2와 4에서 x축에서 만나고 있는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럼 지금 g5가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보시면은 5라는 값이기 때문에 4보다 오른쪽 부분에 존재하겠죠. 그럼 대입했을 때 얘가 양수가 돼요. 그리고 그러니까 g5니까 5를 집어넣은 거잖아요. 5 집어넣고 5 집어넣을 건데 지금 fx가 양수기 때문에 얘도 양수로 나와요. 그러니까 지금 5를 집어넣으면은 이분의 F5 플러스 F5가 되면서 F5가 되겠죠? 그러니까 F5가 G5입니다. G5가 근데 지금 7이니까 이 값이 7이 돼줘야 된다. 근데 fx 방금 구했죠? 여기다가 5 집어넣은 게 7이 돼야 됩니다. 5 집어넣어 주시면 a 곱하기 7 곱하기 1이 7이기 때문에 아 a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럼 fx를 우리가 구했어요 지금. fx라는 것은 방금 구했죠? a 값이 1이고 x 플러스 1랑 x 마이너스 4의 형태로 되겠다. 다시 적어주면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. fx를 구해 보았고요. 또 보시면은 부등식 fx가 x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. 해가 이 범위더라. 그럼 저걸 한번 적어볼게요. 저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그러면 fx자를 그대로 집어넣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. 얘를 전개해서 이항을 시켜줄 겁니다.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k가 되고요. 전부 다 이항을 시켜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형태가 나옵니다.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죠.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6까지예요.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가 나와줘야겠죠. 이 부분이 마이너스 3, 이 부분이 6인 형태가 돼야 돼서 요거랑 알맞은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. 그러면 x 플러스 3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똑같이 1로 맞춰주고요.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전개를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
18이 작거나 같다가 나오더라. 얘네 둘은 똑같이 생겨야 되니까 둘이 같다로 풀어주시면 마지막 마이너스 8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8이 되면서 t 값은 10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4번이 10이죠.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네요.